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유니티를 간단하게 사용을 해봤지만,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유니티를 좀 실습하는, 네, 유니티를 실습, 네, 이렇게 했고, 왜 유니티를 써야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또 얘기를 했지만, 제 나름대로, 한다 그러면 조금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갈까요? 네. 또 왜 로봇공학에서 위치가 중요하냐, 뭐, 이거를 한번 또, 중요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 블로그 한번 보시겠어요? 블로그는 제가, 따로, 뭐 작성을 해서, 블로그 쓰시는 법은 네이버로 들어가서 고동철 블로그로 치시면 블로그가 나온다고 했죠. 유니티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또 강연 준비하는 게 하나 있어서 이제 로봇 이야기로 가시면은 SDR 현황이라는 또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뭐 나름대로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요즘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보틱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로봇이다. 또 원래는 뭐 정의된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로보틱스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I 시대가 오고 있고 로봇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위 우리가 AI의 핵심이 뭔가요? 데이터고 그다음에 학습이면서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스스로 진화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어떻게 보면 진화하기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고정한다든가 또는 하드웨어를 고정해 버리면 한번 제품 뭐 생산 단계에서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그냥 쓸 때까지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학습이라든가 그런 데이터 중심의 어떤 기능이 발휘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쓰면서도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로봇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PC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건 당연히 소프트웨어 중심적 제품이죠. 그 뜻은 뭐죠? 소프트웨어 중심적 제품의 뜻은 바로 사용 중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용 중에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노트북 같은 거 쓰는 경우에도 OS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그렇죠? 중간중간에, 그다음에 또 우리 뭐 스마트폰이야 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쓰는 거는 앱을 설치를 해서 또 음,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한다든가 또는 이미 설치된 앱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 더 최근 최신형의 어떤 버전으로 얘를 어, 바꿔준다든가 또는 이제 인공지능 이제 폰이 이제 요즘에 이제 아마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폰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신경망 모델의 이제 그 가중치들이 어떻게 또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정밀도라든가 정확도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쓰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똑똑해진다고 그랬죠. 점점 똑똑해지는 그런 스마트 기기들이 핵심은 소프트웨어 중심적이다. 하드웨어 중심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XDX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수업에서 원래 지금 계획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좀 내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SDX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쓰여요. SD, 한국 영어가 안 되죠? 왜 이럽니까? 네, SDX. 그러니까 Software Defined의 뜻인데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적 X가 이제 여기 뭐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X 대신에 R이 오면은 로봇이 되는 거고요. 또
그 자리에 비클이 오면은 요즘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이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서비스 센터에만 가야만 자동차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실시간으로 또는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바일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막 업그레이드 되는 세상. 그런 것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그러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프로덕트 이런 개념도 써요. 프로덕트는 이제 모든 제품이 소프트웨어 중심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발전하는 것을 SDX라는 말을 씁니다. 뭐 이거랑 비슷한 걸로 뭐를 많이 쓰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GPT도 많이 쓰죠. TX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이것도 많이 쓰는 용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은 뭔가 좀 더 진흥화되고 어, 데이터화되고 온라인화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사무실, 회사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되면은 그만큼 스마트해진다, 스마트화가 된다. 또는 자율화 이런 말 많이 쓰죠. autonomous. 그러니까 공장이 저기 DTX가 되면은 스마트 공장, 뭐 사무실이 DTS가 되면은 뭐 인텔리전트 사무실, 회사,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잘하면은 아주 스마트한 회사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제품으로 가면은 어, 로봇, 자동차 이런 것들 제품들 쓰고 있는 가전제품들 그런 것들도 전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통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적 사고를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모든 제품이나 어, 기술 발전이 그러한 트렌드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우리가 로봇을 배울 때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사고적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자 하는 게 제 주장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트렌드를 적용한 접근법이라고 보여질 때 제가 여러분들 로봇과 융합공학이라는 로봇공학 응용이라는 과목을 맡으면서 작년부터 처음 맡기 시작했고 조금 더 소프트웨어 중심적 트렌드에 맞춰서 로봇을 뭐 실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줘가지고 실물로 뭐 프로그래밍하고 뭐 응용하고 실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뭐 일단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죠. 뭔가 이건 어, 뭐 환경도 구축도 안 돼 있고 또 설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별 수준에서 제공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써보면서 실질적으로 그건 습득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보고 제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능력은 조금은 미래 트렌드,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두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하나의 훌륭한 도구인 유니티를 한번 설명해보자. 유니티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많습니다. 로스라는 것도 있고, 로스2도 있고요. 또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툴들도 좋은 게 많고, 또 요즘에는 뭐 자비어라든가 뭐 이런 환경에서 돌아가는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옴니버스? 네, 옴니버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울트라는 것도 있고, 다 검색해보면 다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뭐 엔비디아 같은 데서 제공하는 로봇 시뮬레이션 툴, 프로그래밍 툴 해주면은 이게 왜 되냐면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트윈이라는 게 이제 쌍둥이라는 뜻이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하는. 현실 세계에 있는 로봇과 가상 세계에 있는 로봇을
결합을 해서 웬만하면 가상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버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직접 다이렉트로 돌려봐가지고 비교해보는 그런 디지털 트윈의 개념으로도 발전하기 때문에 꼭 로봇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그래밍까지 같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음, 가상세계 시뮬레이션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예전에도 시뮬레이션 기술이라는 게 로봇 쪽에 있었지만 더욱더 AI화 돼가고 데이터 중심적이 돼가고 아까처럼 서로 모바일 환경이 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바일 세대라고 하죠. 네트워크와 인터넷 이런 건 옛날 얘기고 무선 네트워크가 이제 모바일이잖아요.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제품들이 연결되고 커넥팅 사회라고 합니다. 모든 제품들이 인간만 연결되는데 제품들이 다 연결. 네. 그런 세상이 되고 뭐 더 옆길로 세자면 뭐 무선 자율자동차도 맞아요. 그런데 자율자동차 그러면 그 안에 AI가 있어가지고 뭐 카메라를 자기가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사물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AI가 있어서 판단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자동으로 운전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한 꿈의 자동차가 현실화가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AI의 발전 속도라는 것도 있고 자동차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안전성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전성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AI나 또는 무인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사고를 내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람이 운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급발진 주장도 하고 있고 뭐 갑자기 뭐 난리가 나죠. 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람이 내는 사고하고 지금 뭐 시험 운영 중인 자율차가 내는 사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사람이 내는 사고가 더 높다고 하더라도 맞아. 그 얘기는 뭐냐? 어, 사람의 뭐라 그럴까? 안전성? 네. 사람의 오류? 이게 더 이제 기계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은 높아요. 그래도 안 된다. 기계가 아무리 사람보다 사고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 기계가 사고를 내면은 책임에서 면할 수가 없는. 네. 사람이 사고를 내면은 법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든가, 그렇죠?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보험으로 보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법적인 책임을 다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기계인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똑똑한 똑똑한 기준을 우리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100만 시간 뭐 무사고 운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 번 사고를 내고 뭐 그걸로 인해서 또 그치 뭐 인간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앗아가는 그런 사고를 내게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시험 운전 중단하고 뭐 주가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테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유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더욱더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것은 저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뭐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대략 10년은 더 걸린다. 10년 정도 후는 그때는 정말 안심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때 가면은 20년 뒤에는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 너무 사람이 졸았다, 전방주시 태만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특히 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20년 뒤에는 정말 기계가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커넥티브 사회에서는 좀 더 AI의 불안정성을 포괄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끼리 서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양보해라, 내가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화되고 앞서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서로 정보를 확장하고 그런 개념으로 가면 훨씬 더 안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정보 보안 문제가 있죠. 내 정보를 내가 제공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화상을 보호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커넥티드 카의 개념도 사실은 어, 아직은 조금은 사회적 그 안정성을 담보하지 전까지는 이게 AI로 가기 전까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커넥티드 카로 해가지고 좀 더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누구랑 소통하는 게 싫은 거예요. 뭐 직접 소통을 안 하더라도 AI끼리 소통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동차 내부에 있는 CPU끼리, MCU라고 합니다. 그런 미션 컨트롤 유닛이나 또는 자동차에 있는 ECU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뭔가 더군다나 이제 뭐 지역마다 그쵸 뭐 아주 공항에서 뭐 관제실이 있듯이 예, 관제를 해주는 거죠. 야 A번 차가 B번 차에게 양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 또 이미 비행기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관제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교통 정리를 해준다든가 뭐 사고를 방지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거 우리는 옛날에 ITS라고 불렀습니다. 인텔리전트 교통 통제 시스템, 증명 교통 시스템 이런 개념들도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 개념들이 이제 일반 차에게 적용되는 시대도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로봇 쪽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로봇이나 자동차나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적인 개념은 네트워크화. 뭔가 서로 기계들이 다 연결된다. 기계들이 연결되는 세상. 그 다음에, 그 정보가 교류되는 세상. 이렇게 기계끼리 데이터를 공유한다든가. 그걸 기반으로 뭔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먹고 사는 놈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AI가 발전되고 그걸로 인해서 점점 진화되고 스스로 똑똑해지는 뭐 그러한 이제 AI 카가 어, 나오듯이 AI 로봇도 그런 개념으로 발전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제가 본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여러분이 조금 저희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주 강연을 많이 다니고 강연자로서 이렇게 AI와 로봇 세상에 대한 약간의 뭐 미래 학자 같은 역할을 좀 하면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는 대비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자꾸 외부에 알리고 교육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프로그래밍 기술도 가르치지만 또 일반 강연은 세미나, 전문 세미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은 이제 실무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개괄적인 거,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중국의 뭐 지금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기술 격차를 어떻게 우리가 벌릴 것인지 또 앞으로 미래 사회가 그런 IT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점점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국가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아주 커다란 담론을 가지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좀 더 거시적 관점, 시적 식견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한다면 미시적으로 당장 프로그래밍 짜고 당장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그 역량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거시적으로
아, 미래가 어디로 흘러가겠구나. 이런 어떤 패턴 또는 트렌드, 이런 거를 잘 안다 그러면 좀 더 여기에 흥미와 어? 사명감, 네. 그리고 또 약간 긴장감, 이런 것들을 막 느끼면서, 야,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막, 뭔가 보면 코백하는 세상이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네, 뭔가,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자고 나면 막 현실이 막 다 벌어지는 거. 그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뭐 그런 거 느끼십니까? 뭐 예를 들면 뭐 GPT-5.1 이런 게 나왔다. 또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말하는 뭐 GPT-5.1이라든가 뭐 지금 오픈 AI 그쵸? 또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기술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정말 활용되는 거는 지금 아직은 전문가 영역이라든가 또 일부 베타 버전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지금은 그런 기술들이 발로 발전을 하고 정말 어, 뒤처지면 뒤처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약간의 뭐라 그럴까? 예, 좀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좀 소외되는 느낌? 이런 거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좀 그렇지만 중국 이런 데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뭐 개발자들, 인력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냥 몰려가면서 예, 그 새로운 기술 혁신도 일으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경제 구도도 막 바뀌고 있고 예,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자기 경쟁력도 확보하고, 또, 뭔가, 예, 미래를 대비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뭐, 자꾸 뉴스 같은 거 보면 안 좋은 뉴스만 잔뜩 있잖아요.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라든가, 그쵸. 뭐, 집값은 오른다, 뭐,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한다, 뭐,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냥 정부가 잘못해서 그냥 그렇게 정부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 탓일 수도 있어요. 안 된다. 아,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카페하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뭐 식당하고 왜 그럽니까? 난 그건 이해 못 하겠어요. 네. 물론 뭐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성공 어, 다 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신기술, 그렇잖아요? IT 기술, 컴퓨터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부해 가면서 새로운 기술에 요즘 말하는 뭐 Z세대 뭐 이런 것처럼 G세대라고 그러죠. 신문명을 이끌는 게 젊은이들의 역할이고 정말 나이 많고 앞도 안 보이고 저도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글자 잘 안 보여. 작아. 컴퓨터 보기도 힘들어요. 프로그램 짜기도 힘들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노후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거는 오케이.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신기술 기반으로 뭔가 세우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경쟁으로, 국가의 경쟁으로 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력. 네.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수업 뭐 좀 하다 보니까 옆길로 계속 해가지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막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요. 원래 교수라는 자리는, 제, 아, 내 생각을 남에게 넣어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사고 체계를 조금, 강요 비슷하게 했는데, 뭐, 알아서 소화를 하시고 이게 또 공감이 되면은 뭐
그 정도로 저는 만족하겠어요. 뭐, 전적으로 공감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음, 좀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뭐, 혹시, 뭐 공감이 좀 되면은 뭐 공감이라고 조금 해주시고, 또 의문이 있으시면, 뭐, 또 질문도 좀 해주시고, 한번 뭐 수업 하기 전에 한번 제가 그 던진 화두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조금, 어, 좀 더 마무리를 지어보죠.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봇 쪽에서는, 의료, 물류, 국방, 지난번에 제가 한번 2주차 강의에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국방 로봇 쪽도 로봇 기술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거 무시무시하죠.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그 미국 피사가 이렇게 사족보행 로봇계에다가 이렇게 국방용으로 설치한 그러한 기술도 좀 발전하고 있고,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기반 사회로 가면서 앞으로 지금 교육도 싹 바뀔 것 같아요. 교육도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고, 뭐 방금 얘기했던 이렇게 인간처럼 습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과연 제품들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뭐쭉 앞으로 계속 이런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쓸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물류 쪽은 또 어떻게 가고 있구나 뭐 소프트웨어 중심적 그 로보틱스 기술이 뭔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보면 딱,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다, 로봇공학 박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그려가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기네마틱스가, 저도 뭐 이번 수업 중에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 좀 다루기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로봇 기술에 대한 제가 좀 자료들을,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수업 시작 전에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로봇 기술이 왜 중요한가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